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비즈니스라는 창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모든 대한민국의 창업 시장이 누구나 오픈하면 다 성공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을 하고 사실은 대박을 나는 가게도 있는가 하면 또 장사 안 되는 이런 쪽박을 차는 가게도 있고 여러 개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안 되는 게 최소한 반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때문에 창업을 하고 나서 오픈한 이후 고객들을 어떻게 내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 두 번째는 한번 들어왔던 고객들이 다시 우리 가게를 반복 구매할 수 있도록 이래야만 안정 구매, 그 안정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상의 문제들, 이러한 어떤 음식점 내지는 매장에 대한 홍보 마케팅, 내지는 고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마케팅, 이런 쪽으로 어떻게 더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뭐 이런 홍보 마케팅 이러면 사실 뭐 마케팅 경영학 원론에나 나오는 얘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 아무리 작은 뭐 이런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거기에는 주인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즉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마케팅 툴을 개입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런 음식점 내지는 매장의 성패가 결정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마케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뭐 창업에 대한 초보자들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음식점 홍보 마케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제가 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야, 우리 집은 정말 시설도 예쁘고 정말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하는데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 음식 맛도 너무나 맛있는데 생각만큼 우리 가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를 좀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초보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오픈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픈 초기에 뭐 대대적인 전단지도 만들고 뭐 이벤트도 하고 해서 오픈 초기에 반짝 이렇게 홍보 마케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달 아니면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지나면 이런 마케팅 쪽은 전혀 간과하고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배달 관련업 같은 경우는 이런 끊임없는 홍보 마케팅이 있어야만 안정 매출이 운영하는 이런 컨셉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점 내지는 매장의 홍보 마케팅은 가면 갈수록 너무나 중요시되는 이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홍보 마케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어떤 아이템을 불문하고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별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오픈하기 전부터 이렇게 고객들, 잠재적인 고객들을 우리 가게에 어떤 그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다시 구매를 예약할 수 있도록 이런 오픈 전 홍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픈 전에 어떻게 우리 가게를 알릴 것인가? 오픈 전 홍보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 매장을 오픈하다 보면 인테리어 이런 시설을 꾸미는 기간이 있죠. 시설 꾸미는 기간이 이를테면 뭐 작게는 열흘에서 아니면 뭐 이런 큰 가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런 한 달 이상 시설 꾸미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 꾸미는 동안만큼이라도 무턱대고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 이걸 알리는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가게를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게 언제부터 영업이 개시됩니다 하는 사전 고객들에 대한 최대한 알림의 고지 내지는 이런 서비스라는 차원에서도 사전에 이런 홍보 마케팅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점전 홍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뭐 대형 매장 내지는 중소형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상권 내에서 전체적인 수요층, 목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가게를 알리는 효과 내지는 전체적인 상권 장악을 위해서도 오픈 전부터 이런 홍보라는 컨셉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전에 꼭 홍보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픈 전에는 아주 베일에 쌓여 있다가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오픈과 동시에 쫙 가게를 알리는 이런 게 오히려 극적인 효과로 인해서 이 그 가게 자체가 뉴스가 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오픈 전에 홍보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걸 뭐 오픈 전부터 전단 뿌리고 이런 건 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오픈과 동시에
전단을 뿌린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전단을 뿌린과 동시에 이곳이 어느 집이지? 바로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예약해도 되는지. 근데 이미 지금 시설 중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에 따라서 이게 지금 오픈 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예쁜 어떤 아이템이 지금 몇 월 며칠 날 오픈합니다. 아니면 단돈 10,000원으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점이 몇 월 며칠 날 오픈을 합니다. 이런 좀 신비감을 줄 수 있으면서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면서 구매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오픈 전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객들에게 사전에 이렇게 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오픈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오픈 시점이야말로 이런 매장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흔히들 이런 동네에서 보면 오픈 행사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도우미 부르고 춤추는 도우미 이런 행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춤추는 도우미 행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객들에게 시선도 이렇게 주목시킬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 도우미 행사 같은 게 상당히 어느 정도의 광고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는 이런 특히 도우미 행사나 이런 춤추는 도우미, 댄스 도우미라고 하는데, 이런 도우미 행사 같은 게 별로 뉴스가 되지 않는다, 너무 식상하다, 특히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너무 시끄럽다 해서 오픈하는 집에 심지어는 민원까지 제기하고 이런 일이 아주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그 오픈 이벤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전에 사업 계획을 세팅을 할 때 제대로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오픈 이벤트의 주요 유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우미 행사를 한다, 아니면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엿장수 이벤트를 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가장 역시 많이 먹히는 것 같은 경우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표 메뉴로 고객들에게 어떻게 한번 드셔보시게 할 것인가. 시식 관련 마케팅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드시게 하는 방법상의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먹어보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한시적으로 뭐 목금토 3일 동안만 반값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부담 없이 와서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반복 구매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은 시식을 한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면 맛에 대해서는 다 자신 있어 합니다. 우리 음식점 맛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맛있는 게 이 주관적인 내 창업 이 주인만 맛있는 건지, 아니면 인근 수요층들이 최소한 열에 9분 다 맛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직접 오픈 시점에서 이런 가격 할인 이벤트,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좀 주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오픈이라는 부분은 특히 상권에 따라서 뭐 큰 상권이냐 아니면 동네 상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동네 상권 같은 경우는 오픈 행사를 크게 하지 않아도 어느 집에 새로운 집이 생겼다, 그러면 입소문은 아주 금방 퍼지죠. 사실 금방.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오픈 행사에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사은품을 건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경영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음식점 오픈 이벤트를 하는데 뭐 승용차를 사은품으로 내세우면서 우리가 추첨을 해서 승용차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뉴스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모두가 다 원가고, 그거 자체가 어떤 순이익 면에서는 상당히 경영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유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창업 초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픈 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처음 창업을 하다 보면 오픈 날 뭐 진짜 사돈네 팔촌 아시는 분 뭐 이런 동창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하죠. 나 오픈한다. 그래서 정작 오픈하는 집에 가 보면 전부 아는 사람들이 매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정작 중요한 진짜 고객들은 밖에서 서서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떨어져서 진짜 손님들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그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매장을 장악하는 이러한 사실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매장 오픈 시에는 지인들 아는 사람은 한 달 후에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 가게에 많이 들어와서 정말 진성 고객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오픈 시작만 잘해도
오픈과 동시에 한 달, 그리고 한 달 지나면 3개월, 3개월 지나면 6개월, 이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매장이 안정적인 기간, 그러니까 어떤 안정적인 매출 내지는 그 안정 영업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오픈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오픈이 지나면 이제 오픈한 이후 개점 홍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개점 후에도 대부분이 오픈 행사하고 나면 이제는 다 알려졌으니까 열심히 매장만 운영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소비자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 그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오픈 때 전단지를 뭐 5만 장을 뿌렸습니다. 아니면 뭐 5년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뭐 수만 장을 뿌리는 이런 뭐 전단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그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문에서 보고 아 오픈했구나 그러고 바로 이렇게 휴지통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오픈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런 오픈 그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돈을 많이 들이는 홍보 마케팅보다는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는 마케팅. 그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구전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은. 예. 특히나 요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이렇게 그냥 충동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구매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동네 상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 5일제가 일반화되면서 이런 주택가 상권에서 주수요층은 누가 뭐래도 주부 및 가족 단위거든요. 즉 주부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이런 창업 컨셉, 음식점 컨셉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럼 주부들의 그 패턴을 보면 하나 이렇게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다 그러면 전혀 보지 않고 일단 가서 먹어보자 이런 수요보다는 아 저기 생겼는데 어떤 것 같아? 아, 저 집 좀 어때? 맛은 어때? 가격은 어때? 서비스는 어때? 주인은 어때? 다 물어보고 아 괜찮은 것 같던데 아닌 것 같던데 정말 아니더라. 여기에 따라서 그래 안 가야지. 아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이거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인근 주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성들 특히 주부들의 눈높이를 공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음식점 홍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이런 홍보 마케팅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터넷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인터넷이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는 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이런 아무리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온라인과 연계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외식 수요 패턴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인터넷이 길라잡이가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명동에 산다. 그럼 명동에서 유명한 뭐 스파게티 집을 가고 싶다 그러면 명동 스파게티 입력해 보면 딱 뜨는 음식점 보고 이 집이 어떤 집이지? 이렇게 구매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게 지금 2007년 대한민국 이런 창업 시장의 어떤 소비자들의 눈높이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업자들도 이래는 반드시 인터넷과 친해져야 된다. 그럼 인터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우리 가게에서 대표 메뉴 내지는 대표 아이템을 검색만 하면 우리 가게가 바로 뜰 수 있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일단 최소한의 홈페이지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예전에 홈페이지 하나 만든다 그러면 뭐 수백만 원이 들어가고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뭐 대기업 홈피처럼 이렇게 뭐 아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죠. 이런 소형 매장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작게나 1, 200만 원 정도면 얼마든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가 어떤 걸 팔고 있어요. 대표 메뉴는 어떤 겁니다. 가격은 어떤 겁니다.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길은 이렇습니다. 예약하려면 전화로 예약하는 방법 아니면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게에 또 다른 온라인 매장을 하나 오픈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건 항상 이런 모든 포털에서 일단 길라잡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 5대 포털 사이트 정도에서는 입력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치 엔진에 등록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실은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터넷 홍보 마케팅을 도외시에서는 상당히 되지 않은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창업 시장 현 주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 그 40대 이제부터는 그 최소한 50대 이후 세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인터넷하고 너무나 친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 얼마 전에 저쪽 그 수원의 영통에 있는 한 음식점을 가봤더니 거기도 아주 상권 아주 떨어진 곳이에요. 떨어진 곳인데도 성공한 매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역시 인터넷에 그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음식 동호회 같은 게 아주 많죠. 음식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거기서 동호회에서 정기적인 번개 모임을 갖죠.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에서 알려져서 급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성공적인 매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부분도 역시 인터넷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음식점 내지는 매장 운영 마케팅에서 꼭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서비스 마케팅 쪽이 저는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즉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주체는 사실은 음식점 주인이거든요. 주인. 그래서 이런 주인의 서비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서울 저쪽 안암동 고대 앞에 가면 뭐 하루에 수천 개를 햄버거를 파는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철 스트리트 버거라고. 영철 버거를 야 거기는 하루에 어떻게 수천 개를 팔까? 이렇게 수천 개를 팔면 일반 창업자들은 야 거기는 도대체 어떤 햄버거길래 어떤 맛이길래 나도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뭐 햄버거가 어떤 맛이겠습니까? 햄버거 맛이죠. 뭐 특별한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영철버거의 성공의 이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 이 가게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금방 알 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정말 호롤단신으로 상경해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어보고 즉 창업자로서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첫째는 무서운 게 별로 없죠. 사실은 그리고 누구한테도 먼저 고개 숙이는 연습 항상 이렇게 습관화돼 있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딱 갖춰진 상황에서 그다음에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는 이런 감사하는 마인드 고객에게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안암동 고려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을 함으로써 더 많이 알려진 거죠. 즉 이거 역시도 천사표 마케팅이죠. 물론 그 이영철 사장님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거금 2천만 원을 초기에 이런 고려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함으로 인해서 야 학교 앞에서 햄버거 파는 아저씨가 우리 학교에 장학금까지 내신다. 그래서 너무나 고대생들에게 정말 가장 아끼는 가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기부를 하는 이런 천사표 마케팅을 실현함으로써 안정 고객을 확보해가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영철버거 사례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뭐 저쪽 그 천호동의 작은 민유회바 같은 경우도 매장에 들어가 보면 이런 사랑의 우체국 이런 명판이 딱 있죠. 사랑의 우체국. 사랑의 우체국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음식점 주인이자 사랑의 우체국장입니다. 즉 거기에 단골 고객 중에서 한 달에 2만 원 정도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뭐 저쪽 성남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어려운 소녀가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직접 직거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해주는 이런 천사표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굳이 전단지 뿌리고 이러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소문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요즘은 사실은 얼마 전에도 어떤 집에 가니까 저는 이렇게 시장 조사를 상권에 나가 보면 어느 집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은 그 인근 수요층 소비자들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근데 한 집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저 집 어떤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은 참 좋아요. 이렇게 왜 좋은데요?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요. 저희 교회에 매달 기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매달 부르짖도끼를 하세요. 동네 상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근에 가까운 교회에 매달 부르짖도끼를 함으로 인해서 그쪽 신도들에게 야 이분은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단골 고객의 이런 그 볼륨이 계속 커져가는 이러한 천사표 마케팅은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 천사표 마케팅과 함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장을 간다, 음식점을 간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한결같이 기분 나빠서 가는 사람 별로 없죠. 기분 나빠서 갔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가니까 야 사장님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사장님 개그맨이야. 예,
이런 즉 다시 말해서 이 저번에 그 진스테리가 오셔서 하시면 펀 마케팅이요. 펀 재미있어야 된다. 퍼니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매장도 이런 퍼니 마케팅을 좀 이렇게 현실화 내지는 직접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퍼니 마케팅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꼭 개그맨만 개그하라는 법 있나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퍼니 마케팅에 가장 잘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저쪽 그 강북구 노원역에 가면 이 한경길 사장이 운영하는 춘천집 닭갈비라는 곳이 있죠. 거기 한경길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직원들이 다 개그맨이에요. 보면 직원들이 복장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직원들이 끊임없이 테이블에 가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죠. 뭐 이벤트도 하고 얘기도 시키고 재롱도 떨어주고 그러면서 손님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음식이 비록 생각보다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족도는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최소한 창업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꼭 개그맨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고객을 즐겁게 해드릴까? 즐겁게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더 감동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런 퍼니 마케팅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난 서비스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1일 동안 아니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교육만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어떤 혹자들은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테면 직접 연기학원까지 등록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역할 바꾸기를 해보는 거죠. 역할 바꾸기 이건. 그래서 이제는 이런 창업 시장에서도 이렇게 남들하고 좀 다른 나만의 경쟁력 그리고 고객을 반복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어떤 끊임없는 즐거움이 곧 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 이러한 모든 거의 주체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인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런 감동 포인트 중에서는 이런 역발상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흔히 음식점에 가보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수원의 저쪽 무영쌈밥이라는 음식점에 가보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딱 써놓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신발 도대체 몇 컬이나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잊어먹지 않았다고 그러죠. 즉 신발을 분실 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 슬로건 하나 딱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안절부절하지 않고. 그래서 좀 이런 역발상 마케팅이 오히려 고객들에게 사실은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야 여기는 참 기분 좋게 하는 음식점이야. 예. 이런 차원에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 첫째 음식점이라는 거 한다면 대부분 사실 다 맛만 생각을 합니다. 맛. 예. 맛만 있으면 알아서 손님들이 오겠지.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면 하물며 맛마저도 없는 음식점이라면 저는 빨리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 집은 맛도 있지만 야, 그 사장님은 너무 좋아. 그 사장님은 너무 재미있어. 그 사장님은 개그맨이야. 야, 거기 직원들은 너무 좋아. 야, 거기는 야 다른 데 주차할 데 없어도 거기 가면 너무 주차하기 편하단 말이야. 이런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곧 서비스 포인트, 서비스 마케팅, 이런 마케팅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서비스 마케팅 마인드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분들까지 이런 직원분들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 주인이 교과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어떤 서비스 마케팅,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역시 이런 마케팅의 가장 주체는 일단 창업 주체, 주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인이 서비스 마인드로 똘똘 뭉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직원들을 주인의 분신으로 연결시키고 그러한 효과가 고객들에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반복 구매로 연결되는 이러한 매장만이 이러한 창업시장, 이러한 전체적인 이 대한민국 창업시장에서 정말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인 이런 성공 매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